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2차 발표를 맡은 발표자 이정수입니다. 화재 함수는 화재라는 재난 상황을 건축적으로 비유하며 그것을 통과하는 사용자들에게 체험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현실화된 함수 장치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화재의 선택과 이유, 컨셉과 사이트, 그리고 재료 및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광화문 앞 햅치상을 보면 알 수 있듯 과거에도 현재에도 화재는 큰 재앙입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가장 직관적인 재난, 화재는 이번 동국대학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난은 어떤 의미인가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 2018년과 19년에는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인명피해 건수가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재는 문명의 발전과 전기, 화기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종식할 수 없는 재난이 되어가지만 실상 화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아니랍니다. 관리할 수 있는 불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앞당겨왔지만 화재는 제어하지 못하는 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대피 방법과 모의 훈련, 그리고 화재 진압 장비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더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는다면 화재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재앙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화재 교육을 받으며 실제 상황에 처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대피를 하는 올바른 방법과 화재 골든타임에 대한 체감적인 인지가 부족하며 이는 앞서 이야기한 치명적인 통계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이러한 실효성 없는 화재 대피 훈련을 꼬집으며 이것은 제대로 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안타까움에서 출발하였고 결국 재난은 화재가 일어나는 시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할지 고민하였고 최종적으로 함수라는 수학적인 컨셉을 차용하였습니다. 즉 입구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화재 상황에 무방비인 사람이 재난체험관에 가지 않아도 화재에 대한 대피 체험을 하고 탈출을 하였을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나옵니다. 또한 화재 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체험 요소들을 동선이라는 선형적인 요소를 통해 동시다발적인 혼란스러운 대피 훈련 교육에 반해 자연스럽게 인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화재가 일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노래방과 같은 복잡한 방과 복도는 피난자의 탈출을 어렵게 합니다. 또한 각종 자재들이 불타면서 내는 연기와 열기는 흡입하는 것만으로 치명적입니다. 가까스로 출구를 찾았다 하더라도 문 뒤에 장애물이 있을 수도, 문을 열면 급격한 산소 공급으로 인한 백드래프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 상황을 건축적으로 녹여내어 저희는 화재 함수를 구성하였습니다. 그중 저희는 연기와 열기, 장애물과 탈출구라는 4가지 위험 상황과 탈출을 유도하는 채광, 그리고 파빌리온의 건축적인 요소인 그늘을 사용하였습니다. 정사각형의 사이트는 사이트의 생김새 자체만으로도 예상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내부의 삼각형 형태의 평면을 구성하고 중간중간 2개의 셀을 합쳐 예상 가능한 동선의 단조로움을 피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히 미로의 형태로 사용자가 집중력을 갖고 인지한다면 지름길을 통해 빨리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천장에는 천을 걸되 반복되는 천의 켜들이 점점 넓어지는 간격을 가지며 탈출구로 갈수록 채광이 밝아지고 이를 탈출 경로로 비유하여 탈출의 힌트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용자들이 단순히 동선을 통과하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여름철 건축물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그늘을 형성하는 공간을 파사드에 추가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사이트는 서울 노들섬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건축적인 형태 또한 노들섬의 다른 건물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는 실제 1:1 사이즈 모컵 제작에 돌입하였습니다. 먼저 모듈의 구성은 소켓과 강간의 결합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그 사이에 펄라베니아 판재를 끼워 프레임이 하중을 받치며 판재가 그 힘을 나눠받고 돌거나 꺾이지 않게 합니다. 삼각형 형태로 구성된 모듈은 최소 2개의 판재가 결합되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하중을 받고 총 5개의 종류로 구성된 소켓은 3D 프린터로 출력되어 관과 관을 이어줍니다. 프레임의 주된 재료는 플라스틱 코팅 처리된 강관으로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PVC 파이프를 피했습니다. 1차 때와 다르게 삼각형 프레임의 폐쇄성을 보완하고자 빛이 투과하는 펄라베니아 판재를 이용하여 구조의 기능을 하면서 사용자의 실루엣을 노출시켜 개방성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천장에 걸리는 천을 걸기 위해 PVC 파이프로 관을 이어 4.5m라는 길이를 만들고 거기에 천을 걸어 위치시킵니다. 그렇게 구성된 천장은 삼각형 프레임의 크로스오버 소켓을 통하여 강하게 고정되고 천장 파이프의 하중은 양끝과 중간중간 만나는 삼각형 프레임에 전달되어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동시에 천장 파이프는 삼각형 프레임들을 옆으로 잡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천장에 걸리는 재료는 가볍지만 어느 정도 강성을 갖는 PVC 파이프를 사용하고 접합 부분은 금속 크로스오버 조인트를 사용하여 하중을 전달합니다. 현재까지 목업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전체 4분의 1을 실제로 구성한 현재까지의 지출 내역입니다. 1차 때 예상한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제 시공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튜터님 크리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처음에 컬러와 간격이 있는데, 시작점 쪽에서는 간격이 좀 촘촘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는 붉은색이었다가 이제 좀 간격이 넓어지면서 흰색으로 바뀌어가는 게, 그러니까 앞쪽에 붉은색은 불을 의미하고 뒤에 흰색은 연기 같은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간격이 넓어지는 게 이제 약간 빛을, 그러니까 이제 대피 방향의 빛, 지금 이런 의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장치이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게 놀이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미로 같은 재밌는 놀이 뭐 그런 이제 화재라는 정보가 없다 그러면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두 가지 기능을 다 해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미로 놀이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화재 대피 훈련이라 그러면은 뭐 그냥 그렇게 위험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면서 그걸 상상하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뭐 동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 요소 없이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지난번에 제안했던 거는 평상시에는 그냥 놀이 공간인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때 어떤 뭐가 이렇게 더해진다든지 덜해진다든지를 통해서 그 차이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화재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장치야라고 할 때 사전에 그런 정보 없이 거기 갔다 그러면 그렇게 인식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보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지난번에는 하고 이번에는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대단히 건축적인 요소는 아니라서 사실 영상에서 제외하긴 했지만, 저희의 파빌리온은 그대로 있고, 이제 시작을 할 때 그 파빌리온을 통과하는 통과자한테 손수건하고 물병을 하나씩 줘서 지금부터는 대피를 하는 훈련이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통과해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는 이제 그 실제로 향이 나는 인센스 같은 거를 피워서 조금 더 제한적으로 이제 손수건을 막아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추가를 해서 연기도 나고 인센스를 피우면 그런 것들을 이제 곁들여서 어떤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놔뒀을 때는 이제 이게 화재인가 놀이 공간인가라고 이제 살짝은 의구심을 품고 갔지만, 막상 갔을 때는 그런 요소들을 차용해서 이 공간을 완전히 화재 체험을 시키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길이와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 시간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짧으면은 사실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인식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적정한 거리와 시간과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다발로서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좀 더 이렇게 면밀한 시간 분배,
또 어떤 방식으로 이동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아직 구조물이 그러니까 들어서기 전에 그러니까 그 동선을 그려보고 어느 정도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이렇게 면밀히 시뮬레이션을 좀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좀 구조물에 대한 거를 좀 장면을 좀 볼까요? 여전히 이제 이 파빌리온은 이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화재가 주제냐 뭐가 주제냐 이거 관계없이 뭐 그런 정보가 전혀 없을 때도 그러니까 적정한 구조물 그러니까 하나의 그 환경의 일부로서의 구조물 또 하나의 어떤 구조체로서의 아이디어가 있는 이게 이제 최소한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한데 지난번에 이제 이걸 보고 제일 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미 이제 지금 바닥은 이제 바닥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삼각형 형태가 굳이 될 필요는 없어요. 바닥이 이미 하나의 견고한 면이잖아요. 우리가 면으로 구성된 면은 그 자체가 횡력에 잘 대응하죠. 근데 바닥은 이미 면이기 때문에 삼각형 형태가 굳이 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을 형성하는 면은 이제 이게 삼각형 형태로 횡력에 잘 대응하는 구조물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특히 이제 기둥 요소, 그러니까 벽이나 기둥 요소에서 횡력에 대응하는 구조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기둥이나 벽면 같은 경우는 횡력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바닥은 필요 없고, 지금 이제 그 플라베니아라는 재료를 통해서 벽면을 지금 채우고 있고, 그게 이제 그 플라베니아가 지금 횡력에 대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아니라 이제 근데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면이 필요한 건 아니고 한옥 눈이 띄워져 있고 기둥과 기둥 이제 벽면이 있는 부분에는 횡력이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진 설계를 하거나 이런 풍력에 대응할 때 모든 면들이 횡력에 대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부 면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전단 그러니까 전단벽이라고 내진벽의 일부 면들이 채워지면 그게 횡력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라베니아 판들이 전체에 들어갈 뭐 구성적 이유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조적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서 본 평면을 좀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위에서 본 거를 보여주시죠. 제가 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거의 모든 삼각형 면에 다 이제 플라베니아 판들이 이렇게 끼워져 있고 거기에 이제 계구부가 뚫리는 부분에 뚫려져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일부 구간에서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결국 횡력에 대응하는 거는 이쪽 방향일 때와 이렇게 될 때와 이렇게 될 때에 몇 개의 벽들이 그쪽 방향으로 있으면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 지금 동선하고 연관해서 뭐 이런 일부 철거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힘의 원리를 좀 생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플라베니아 판들을 보내는 방식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 이게 이제 아마 실제 작업 순서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뭐 저 파이프가 끼워져야 되고 뭐 이런 순서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되고 저 플라베니아가 뚫려 있는 것과 또 저거는 이제 굉장히 단단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천들이 이동하면서 되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베니아를 그러니까 두는 것과 안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결국 조인트 부분에 대한 건데 이미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네, 지금 3D 프린터로 제작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되돌이키기는 어렵. 저희가 3D 프린터에서도 그 3D 프린터 자체가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에를 허니콤으로 짤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짜고 겉에를 몇 번 두르는가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구조체라고 할 때 결국은 이제 이 프레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레임들을 연결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형 형태는 예를 들면 강접이라고 말하죠. 지금 조인트의 형태가 지금 그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그 형태가 거의 이제 이 조인트 부분들이 다 그냥 결합되어 있는 일체화되어 있는 소위 강접 형태예요. 강접이라고 말하죠. 그 이해하나요? 네, 맞습니다. 강접인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히려 이제 뭐 제작은 쉬운데 사실은 뭐 형태적으로는 그게 힌지가 돼도 되는 거죠. 그죠? 형태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힌지를 만들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데서 약간 이제 그런 조인트가 갖고 있는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걸 매번 다 고정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이제 조인트가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미 횡력에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강접,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삼각형이 아니고 직교좌표로 돼 있는 저 정도의 결점이 있는 직교좌표면은 그 직교좌표의 강접으로도 다 횡력은 해결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이 좀 계속 떨어지는 조인트라고 하는 거는 좀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해결하는 거는 되게 쉬운 방법인데 조인트가 저렇게 많은 조인트가 다 강접이 된다는 게 조금 조인트의 매력을 좀 떨어뜨리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아까 이제 그 플라베니아의 판들을 좀 전체적으로 횡력을 구성하는 몇몇 판들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거 생각 못했는데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적극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구조적 그 재료적 통일성 때문에 이제 뭐 플라베니아판을 쓴다면은 다 써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금액적으로도 좀 부담감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동선과 연결지어서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뭐 구조 전문가가 참여해서 여기에 전단벽을 세워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현장에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군데를 이렇게 동방향, 흰방향, 적당한 거리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두고 흔들어 보면 안정감 있는 게 구조도 실제 그렇게도 실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위치와 개소를 정하는 방법도 있어요.